어쨌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마이너한 케이스는 인비절라인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베네핏을 다 가지신 분인 거죠. 1년 안에 아주 쉽게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치열이 약간 고르지 못하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입이나 치아가 다물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방교합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전방부 개방교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물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치아를 물었을 때 앞이 붕붕 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혀로 이렇게 치아를 밀어내는 습관 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아주 과격하게 수직으로 성장한 아래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직 조절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앞에 브라켓을 달고 뭐 미니스크류 같은 걸 이용해서 뒤로 당기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장치를 제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마이너한 케이스는 인비절라인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막 개방교합이 심한 사람들은 사실은 스크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할 수 있죠. 다만 인비절라인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장치를 끼고 있는 것 자체로 사실은 압활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간단한 오픈 마이트 케이스에서는 아주 베스트다. 반면에 이제 과계교합은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뭐가 더 우월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방교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음식 같은 걸 씻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합이 안 맞는 경우는. 어렵고 얘기 발음도 약간 세죠. 음식 씹는 거랑 다른 문제 말씀하셨던 거 외에도 조금 다른 문제점이나 불편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방교합은 일단 보기 안 좋죠. 네, 심미적인 면이 일단은 뭐 앞에가 뻥 떨어져 보이니까 어렸을 때 뻥 떨어져 보이니까 바람이 새는 거, 그 다음에 어금니의 교합이 부분적으로 닿는 거잖아요. 위에 14개 아래에 14개 치아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닿고, 어쨌든 교합압이 발생했을 때 앞니가 안 닿는다고 하면 충격이 사실 어금니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관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교합의 문제라고 하면 주걱통을 가지신 분들이 개방교합이나 이런 과계교합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나요? 주걱턱의 개방교합의 치료가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습니다. 심미적인 면에서. 왜냐면 주걱턱이라는 얘기는 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굴이 개방교합이면 길겠죠. 그럼 이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턱선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턱선을 살리면, 개방교합을 고치기 위해서 턱선을 살리면 아래턱은 더 나아 보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주걱턱에 개방교합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수술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턱인데 개방교합이다, 이런 거 고치기 쉽죠. 턱선이 나올 테니까. 이분은 개방교합이죠. 이렇게 왼쪽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측절치 부위가 위아래가 아예 닿지 않고, 중절치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치아도 살짝 밖에 안 되고, 어금니 부위, 송곳니 이후에 있는 작은 어금니랑 큰 어금니만 닿아요. 뭐 돌출입이나 뭐 턱선이 약간 무턱이 있었죠. 이게 딱 인비절라인 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뭐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인비절라인 하면서 이렇게 개방교합을 고칠 수 있는 또 좋은 것 중에 뭐냐면 고무줄 착용입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치를 끼면서 바로 고무줄을 낄 수 있어요. 왜냐? 장치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치아만 내려오진 않고 전체적인 14개 치아들이 다 힘을 받기 때문에, 고무줄을 건다는 건 위아래 거는 건데, 전후방적인 벡터가 있고 수직적인 벡터가 있는데 수직적인 벡터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전후방적인 문제를 아주 초창기부터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베네핏을 다 가지신 분인 거죠. 1년 안에 아주 쉽게 끝냈습니다. 1년 안에 끝났어요? 네,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2개월. 리파인먼트도 안 하고 아주 협조도도 좋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니 또 데리고 와서 또 똑같이 교정치료 했죠. 네. 고무줄을 오래 착용하면 네. 그 교정 후에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사를 가지고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고무줄을 걸게 되면 이렇게 무턱인 사람들은 송곳니에서 아래 어금니로 고무줄을 걸거든요. 벌리게 되면은 고무줄이 앞뒤로도 당겨지지만 위아래로도 당겨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큰 어금니를 끌어올리는 힘이 발생돼요. 걔가 올라가니까 먼저 닿게 되죠. 먼저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턱이 돌겠죠. 계속 걸게 되면은 치아들이 계속 정출되기 때문에 무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스크류를 많이 하니까 스크류를 통해서 수직적인 조절을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교정 전문의가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잘 체크를 하면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약간 달라요. 인비절라인은 앙 물면 끌어올리는데 플라스틱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벡터가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치료 기간 내내 고무줄을 걸 수 있어요.
개방교합과 과계교합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장치의 특, 장단점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인비절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부착식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교정 전문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는 교정 전문의가 보장해서 만드는 거고 장치에 의한 차이는 있으면 안 된다. 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하는 교정 전문의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딸랑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